2023년 8월 8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7시 13분을 막 지났습니다. 7시 때 원본 차트가 아마 다 업그레이드가 됐을 건데 일단 버블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인 YGG, 뭐 일드 뭐 게임 코인이라고 하는데 뭐 말이 되게 많습니다. 장난을 많이 쳤고 어떤 거래소는 고객들의 돈을 그냥 거의 뭐 편취하다시피 한 그런 사건도 이 코인 하나 때문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거래소와 또는 어떤 세력들이 장난을 무지하게 친 그런 코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오디오라는 코인이 17.9% 이렇게 갑자기 또 급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모, 그다음에 하이 뭐 이런 코인들이 지금 이제 좀 많이 빠졌다. API3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녹색보다 제 눈에는 약간 붉은 빛의 코인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락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1시간 사이 변동폭은 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녹색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지만 뭐 0. 몇 프로대의 어떤 반등이기 때문에 어떤 상승의 분위기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이 YGG 코인, 제가 어제였나 엊그저께 봤을 때 한참 오를 때 거의 뭐 380% 거의 400%까지 이제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한 불과 한 하루 이틀, 하루인가요? 차이로 거의 막 200% 이상 빠져버렸습니다. 완전 그냥 장난친 코인이죠. 이런 것들은 제가 브리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초보분들은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는 코인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버블 차트로 전체적인 흐름은 약간 좀 하락세인 분위기 같다. 이렇게 이제 좀 느껴지잖아요. 우리 원보 차트는 어떻게 알려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원보 그 스코어의 변동성이 가장 큰 코인은 TRU라는 코인이네요.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눌러보면 어떤 뭐 좋은 차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TRU. 지금 이렇게 봐서는 얘도 보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다가 내리락 오르락 뭐 이렇게 얘도 보면 요 범위 안에 횡보 범위 안에 있지만 이제 왔다 갔다 변동폭이 좀 심했던 코인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원봇 RSI도 여기서 이제 떨어집니다 했는데 또 바로 그냥 올랐죠. 근데 팁을 드렸잖아요. 이 원봇 RSI를 보고 요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캔들의 최소 중간 또는 끝까지 이렇게 이제 분할로 들어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코인 뭐 원래 관심도 없었지만 그냥 본 김에 들어간다면 여기 캔들의 중앙쯤 되잖아요. 그럼 여기쯤 들어가서 만약에 S 이 시그널을 신뢰한다면 이렇게 믿고 기다리면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서 과매수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매도죠. 여기 위에서 매수 죄송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볼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세력의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힘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더 오를 것처럼 좀 올랐잖아요. 오를 걸 알려주다가 다시 S가 떴다라는 건 이제는 좀 힘이 빠지고 좀 있으면 이 부분이 이 파란색이 생기면서 아래로 좀 꺼질 수도 있다. 뭐 요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추세로는 방향이 좀 애매하다. 모를 때는 좀 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방향은 어떤지. 얘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네요. S가 떴으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얘는 얘처럼 L이 뜰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3주 차트는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건 이번 주에는 안 일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이건 좀 긴 관점으로 내가 굳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물리더라도 저 레버리지로 롱으로 걸면 더 떨어지겠죠. 제가 볼 땐 더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쭉 계속 떨어질 건 아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왜 이 저희들 이제 원보 차트 교육 받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차트 중에 아래쪽 또는 위쪽 요럴 때 포지션 들어가는 게 좋지 가운데는 안 좋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가운데 있을 때는 굳이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건 안 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단타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S 시그널이니까 떨어질 때 수익을 보고 빨리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핑크색 선 라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여기를 맞고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보면 지금 이제 오전 8시와 제가 낮에는 볼 시간이 없어서 뭐 도미넌스 이런 걸 체크를 못 했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떨어졌는지 뭐 어땠는지 제가 죄송합니다. 중간에 제가 체크를 못 해가지고요. 자, 지금은 46.98입니다. 오전에는 46.96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더 올라갔다. 지금도 가격도 보면 소폭 새벽부터 시작해서는 소폭 좀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원봇 도미넌스는 52.18이었는데 지금 44.45니까 떨어졌어요. 아까 왜 우리 버블 차트의 분위기를 봤을 때 조금 이제 떨어질 분위기다. 조금 이제 붉은 빛이 더 보인다. 이렇게 했잖아요. 요 도미넌스가 절대 낮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전보다는 떨어졌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낮보다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4점이라는 점수가 높은 편이지만 오전보다도 또 낮보다도 만약에 이 숫자가 낮다면 떨어지는 추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하락의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8월 12일 새벽에 금리 발표가 아니 죄송해요. CPI 저녁에 8월 10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중요 발표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 밤 9시 반부터 어떤 발표들이 있는데 그런 걸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지금 조금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막 이렇게 어떤 특정한 코인들은 미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때가 되면 잠잠하거나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더 도미넌스는 오전에는 6.94였는데 6.91이니까 0.03%가 빠져서 특정 알트코인 또는 비트코인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받고 이제 차트죠. 차트를 봤을 때는 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원봇 도미넌스도 새벽에 L 시그널이 뜨고는 다행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버티면서 요 근처를 횡보할지. 제가 아침에도 어떤 횡보 범위를 이제 알려드렸는데 뭐 29,000 불, 뭐 300에서 많아봤자 6, 700불 요 사이가 횡보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핑크색 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조금 더 버틸 수도 있다. 또는 이런 빔으로 한 번은 쫙쫙 치고 올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CPI 발표 전에 변동성을 주려고 어디로 갈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이제 리테스트라고 하죠. 아마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가 뜨기 전까지는 굳이 떨어지겠지 하고 S는 할 필요 없는데 S 뜨기 전에 만약에 이 원본 RSI 라인이 기울기가 이런 것처럼 이렇게 꺾여 내려간다면 얘처럼 조만간 S가 뜰 수도 있다. 이렇게는 일단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리플 한번 볼까요? 리플. 자, 리플은 S 시그널이 떴습니다. 5시. 떴지만 파란색이 나왔죠. 그죠? 자, 지금 파란색이 위에 있지만 기울기로는 추세로는 숏입니다. 그죠?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원본 RSI도 S.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그래도 파란색이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는 갈 거지만 여튼 현재는 좀 이제 왔다 갔다 횡보 구간 내에 내려간다. 계속 제가 주요 브리핑 코인들은 횡보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5시, 5시, 6시, 6시에 숏이 떴습니다. 여기서 떴으면 그러면 어때요? 근데 캔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 여기까지 또는 여기 시작 지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또는 여기 핑크색 선. 지금 보면 거의 핑크색 선이 거의 일자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넘어서 여기 핑크색 선을 막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숏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안 들어가도 보세요. 여기서 안 들어갔어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예상대로 올라와주면 감사하고 분할 매수로 뭐 지금 요 핑크색 선 라인까지 생각한다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분할 매수로 어 이제 숏 거래하시는 분들은 선물 가능 들어가시면 되고요. 현물 거래한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매수할까요가 문제인데 매수하는 건 이렇게 여기 꼬리 있죠. 여기도 꼬리, 여기는 거의 몸통, 여기 꼬리 요런 부분. 예. 그러면 0.6045 뭐 요 정도가 일단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지금도 여기 위에 지지나 저항이 있었잖아요.
제가 아침에 표현할 때 0.635 뭐 요 정도를 예측을 해드렸는데 여튼 여기까지 제가 안 올라올 것 같았단 말이죠. 근데 얘도 여기가 지지로 보이지만 못 올라오고 그냥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올 것인가? 여기까지 왔다가 갈 것인가? 여기 좀 덜 왔다가 또 올라갈 것인가? 또는 갑자기 어떤 오늘도 그렇고 아주 큰 발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발표들은 오늘도 내일도 밤마다 있습니다. 또 여기 새벽 사이에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다가 또 빔을 한번 요 근처.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번 길게 쏜 지점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순식간에 내려올 때 여기 한 절반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매수를 걸어 놓으면 어떨까? 0.6045, 0.5994, 0.5951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현물로 하신다. 만약에 이제 분할 매수도 제가 스플릿법, 매매법을 사용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한 1000불 산다 그러면 뭐 앞에 한 300불, 뒤에 한 500불, 더 뒤에 한 200불 이런 식으로 뭐 분할을 한다든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튼 지금 떨어질 거기 때문에 조금 올라왔을 때 리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했다가 조금이라도 떨어졌을 때 사면 어때요? 개수가 늘어난다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자, 오디오 한번 볼까요? 오디오. 갑자기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긴 장대가 나오면서 얘는 중간 지점에 걸려고 했는데 조금 못 미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응용하는 방법이죠. 당연히 제가 가르쳐 드리고 팁 드린 대로 하면 여기 캔들과 캔들 중간쯤에 이렇게 딱 걸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어때요? 에이, 안 걸리고 갔네. 근데 안 갔네. 또 안 내려왔네. 왔다 갔다. 요 근처를 계속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근처, 요 꼬리, 여기도 꼬리, 여기도 꼬리, 여기도 꼬리 계속 맞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참 많은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쫙 치고 올려버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중간쯤까지 못 오고 애매하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여기에 어떤 단기적인 어떤 지지 라인이 생긴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렸다. 만약에 이 코인을 집중해서 계속 보고 있었다면 이런 것도 응용하셔라 라는 겁니다. 이때 현물 매수를 만약에 했거나 선물로 저 레버리지 이런 알트들은 변동성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한 2배, 정말 많아도 3배. 좀 만약에 전문가들 많이 연습을 많이 하고 대응 가능하신 분은 5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수익을 봤다. 그리고 이렇게 쭉 빠지지만 이렇게 갑자기 오른 코인은 보나 안 보나 펀딩 피가 높단 말이죠. 오디오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라는 펀딩 피는 매우 매우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쭉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워낙 크게 화면을 띄워서 그런데 이렇게 쭉 올렸다가 쭉 내렸다가 쭉 올렸다가 쭉 내렸다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또 다음에도 내렸다가 또 쭉 올렸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 레버리지라든지 뭐 현물 거래도 이렇게 잡코인이라고 하죠. 알트코인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무게 있는 코인 중에 뭐 하나 좀 다뤄볼까요? BNB. 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격이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진 않아도 BNB도 만약에 좀 부지런히 모을 수 있으면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솔라나가 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떴던 것 같은데, 솔라나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게 있는 것 중에요. 자, 일단 BNB 코인,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 코인이지만 BNB 체인이라고 해서 코인입니다. 그죠? 메인넷을 가지고 있고 새끼 토큰들을 아주 아주 많이 지금 생성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일단 아침 6시에 떴습니다. 그죠? 여기 중간쯤에 여러분들이 걸었다면 6시에도 7시에도 8시에도 10시에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롱이니까 쭉 치고 올라갔을 때 이렇게 장대에 어떤 빔 이런 게 나오면 정리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일 차트로는 방향성이 애매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있고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 보이고 3주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건 1주, 3주 뭐 이런 차트 봤을 때 위에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면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여튼 하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L이 떴지만 조금 올라가다가 조금 있으면 숏 포지션이 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단 지금의 이 원봇 RSI 기울기가 어때요? 쭉 올라가면서 빨간색까지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바로 S가 뜨기보다 조금 기다려야 뜨든지 조금 더 올랐다가 뜨든지 떨어지면서 뜨든지 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예측할 때는 핑크색 선, 위에 있네. 그러면 지금 이 롱 시그널에 금방 제가 설명드린 대로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예측하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지금 얘는 단순 지지 저항을 긋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여기, 여기 지금 보이잖아요. 뭐 여기도 보이고 안 그어졌네. 예. 여기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보이는데 그죠? 또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느낌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서부터 쭉 추세가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되려나 그죠? 꼬리와 꼬리를 한번 요렇게 한번 제가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노란색.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 꼬리에서 여기 꼬리 맞았으니까 이 L 추세가 계속된다 그러면 요렇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쭉 빠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더 오른다고 가정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요런 부분 그러니까 약 243 여기 꼬리 부분 정도가 되겠네요. 243점 한 7, 8 또는 243점 한 5 정도까지는 한번 올랐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일단 이렇게 예측은 해보십시오. 단 피트도 아까 롱 시그널이 유지 중이었잖아요. 그렇게 롱 시그널 유지 중이면 꼭 여기까지 올라간다기보다 이런 추세 라인도 한번 왜 여기도 꼬리 하나, 여기도 꼬리 하나, 여기도 꼬리. 그러면 추세가 한번 연결해 볼까? 이런 느낌도 한번 가지셔서 추세라고 해서 한번 그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크게 쭉 올라가기보다 요 근처 언저리 금액에 한 번은 뭐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한 번은 더 올라왔다가 빠질 가능성이 일단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솔라나 한번 볼까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는 FTX 거래소가 그냥 소위 말해 부도났다, 이제 망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객들이 이제 반환 신청이라고 하죠. 묶여 있는 동결된 그 자금들을 출금할 수 있게끔 이제 지금 자금을 파악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뜨고 또 퍼드지만 아마 근데 거의 현실 가능성이 있죠. FTX 거래소가 다시 재오픈될 거다라는 어떤 뉴스거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뉴스거리라 조금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갑자기 어때요? 발표. 만약에 이제 거래소를 오픈하겠다라고 발표되자마자 아마 솔라나라든지 다시 FTX 코인인 FTT가 아직까지 현물 거래되는 곳이 아직 있거든요. 그죠? 예, 저도 참 안타깝게도 물려서 예, FTT 코인이 예, 물려서 지금 그냥 뭐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 순간적으로 그냥 쫄딱 망해버린 그런 코인이죠. 네. 여튼 저도 저 FTT 코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이 만약에 갑자기 뜬다. 그러면 네, 그 코인과 이 솔라나는 뭐 가치고 뭐고 뭐 펀드멘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릅니다. 예, 그냥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이 조금씩 이렇게 하방을 주면서 떨어지면 좀 줍줍해 놓으시면 너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이라도 소액이든 조금 솔라나 코인을 좀 떨어졌을 때 사놓으면 좋지 않을까. 기회는 많았습니다. 10불대 초반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벌써 20불대 거의 뭐 50% 이상 올랐는데 솔라나가 그런 뉴스거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좀 저점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L 시그널 유지 중이고 빨간색 라인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색 선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 있는 고점 찍었던 부분까지 올라올 건가? 이런 거 한번 네, 해보시고 아까처럼 트렌드, 추세 같은 걸 보고 싶다면 여기 꼬리 보였잖아요. 그죠? 그냥 꼬리와 꼬리를 연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때요? 느낌상으로 아, 여기 맞았구나. 그러면 요게 여기 노란색을 맞고 떨어진다면 그냥 이제 여기 정도가 저항이라고 보시면서 떨어지겠지만 여기를 만약에 꼬리가 아닌 몸통으로 뚫어버린다면 여기 위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일단 핑크색 선을 지지 삼아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를 맞던 여기 위를 돌파할 가능성도 일단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코인은 만약에 일일봉으로 한번 바꿔보면 예, 아직도 오를 가능성이 많잖아요.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지만 예, 떨어지기에는 여기 거의 뭐 12불 50센트 예,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83%인데 많이 올랐던 이 부분까지 가면 164%나 됩니다. 그래서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예, 많은 수익, 그냥 현물 기준이죠. 예,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FTX 거래소가 어, 뭐 다시 재오픈한다 하면 순간적으로 뭐 30불 때까지는 쉽게 돌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저점될 때 솔라나 코인도 조금 모아가시면 어떨까라는 게 9%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됐죠? 이렇게 원보 차트 도미넌스에서 RSI에 대한 해석, 그다음 핑크색 선 라인과 어떤 특정한 코인의 어떤 정보까지 제가 골고루 좀 전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코인의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되고 경제적인 어떤 거시적인 관점으로도 코인 시장이 바라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FOC 저녁 브리핑의 9%였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평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또 FOC로 코인 많이 모으셔서 꼭 부자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